오늘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플로리다입니다. 지금 이제 순서대로 조금씩 좀 큰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거 나온 순서대로 이제 좀 한 팀씩 짚어보는 느낌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플로리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닌 마르샹, 에크블레드 그죠?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잔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3연패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현재 플로리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오늘 내용은 플로리다라는 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쨌든 뭐 이제 트레이드가 있었죠. 플로리다 팬서스가 다니엘 타라소프 선수를 이제 콜럼버스로부터 영입을 한 이 트레이드가 일단은 뭐 계약들보다 사실 이제 선후 관계가 조금은 헷갈리는데 계약보다 조금 더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라소프 선수는 그 뒤에 이제 저 선수들을 계약할 때쯤 이렇게 계약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제 타라소프라는 이제 골리, 또 젊은 골리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 2025년 5라운드 지명권, 이제 그렇게 받으면서 뭐 지명을 했죠. 어쨌든 이제 여러 부분에서 플로리다 살펴보게 될 텐데, 뭐 마찬가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냥 이제 당연히 계약을 했겠죠. 근데 1년 계약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어쨌든 플로리다의 목적은 보브롭스키의 백업 골리의 영입,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네체크도 사실 이제 시즌 도중에 영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바네체크도 이제 올 시즌 지난 시즌 끝난 상황에서 FA를 취득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재계약을 하는 방법도 방법이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타라스토프 쪽으로 좀 돌아가면서 좀 다른 선택지를 가져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은 이제 이 플로리다 팬서스는 보브롭스키가 이제 한 60경기 정도 소화는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백업이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바네체크 같은 경우에도 고점 경기력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무진장 답답한 경기도 많은 편이죠.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타라소프로 돌아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1년 105만 달러입니다. 어쨌든 계약 금액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플레가 왔기 때문에 바네체크 정도 잡는데도 조금 돈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200만 정도 수준이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것도 이제 나름 괜찮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제 뭐 사실 플로리다는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상황 자체가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캡을 좀 짜내야 되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로드리게스 트레이드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는 그림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 시즌 풀타임 시즌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첫 시즌 때 좋았고 KHL 있을 때 상당히 타라소프의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 굉장히 많이 NHL에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콜럼버스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기복도 여전히 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해서 성적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만약에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콜럼버스가 메르질리킨스를 과감하게 이렇게 내보내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메르지랑 비교를 해도 뭐 크게 좋진 않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새 시즌 동안 콜럼버스의 기대치를 만족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레이브스라든가 그리고 누구죠? 골리들 이제 이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또 좋은 경기를 펼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리해서 이제 그냥 잡기보다는 그냥 5라운드 지명권 해서 트레이드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타라소프 선수의 강점은 역시 사이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 내에서 굉장히 좀 침착하게 움직여서 요즘엔 뭐 사이즈 좋은 선수들도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가지고 막 물론 이제 슈퍼 세이브를 못하는 그런 느낌의 선수는 아닌데 정말 기민하게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그런 선수들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보다는 좀 이제 침착하게 크리스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세이브를 가져가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이는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196에 89kg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사이즈 기준이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이즈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사이즈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노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러시아인 선수를 그냥 묶어서 이제 좀 멘토 역할 그런 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이 인연이 있는 이 타라소프와 보브롭스키 뭐 이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거 후토크 때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니엘 타라소프 선수의 아버지가 바딤 타라소프 선수인데 보브롭스키 선수가 바딤 타라소프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굉장히 보고 자랐다라고 실제로 이제 뭐 인터뷰에서도 자기의 이제 어린 시절 아이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브롭스키도 바딤 타라소프의 이제 플레이. 실제로 이제 왜 이게 됐었냐 하면은 보브롭스키 선수가 메탈루르크 노보쿠즈네츠크, 메탈루르크 하면 마그니토그를 또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노보쿠즈네츠크라는 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VHL이 있지 않나?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메탈루르크 노보쿠즈네츠크에서 이제 보브롭스키가 유스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밟아 올라간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바딤 타라소프 선수가 메탈루르크 노보쿠즈네츠크의 10시즌 뛰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러시아 수페르리가 시절에 리그 시절에 수페르리그였나? 갑자기 그것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KHL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이제 타라소프 선수와 그리고 이제 10시즌 그 세르게이 보브롭스키가 소속.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아이돌이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비슷하게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가 다닐 타라소프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런 이제 줄이 있다 두 명의 선수한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플로리다가 어느 정도 노림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테크닉적으로도 많이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실 보브롭스키한테 밑에 또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고 배운다라는 거는 뭐 이제 러시아인 꼴리라고 하면은 모두 이제 또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타라소프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계약도 이제 합의를 했죠. 샘 베닛, 에크블레드, 마샹 이제 모두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3명 중에 2명을 잡을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마샹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장담을 못해.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우선순위를 좀 매겨 드렸을 때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베닛 선수가 제일 우선순위 많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크블레드 마샹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때 매긴 게 전혀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건의 계약이 있었는데 8년 계약 6,400만 달러, 베닛 선수 800만 달러고 에크블레드는 8년 계약에 4,880만 달러, 61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마샹 선수 같은 경우도 6년 계약에 3,150만 달러이기 때문에 525만 달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셋 다 굉장히 괜찮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샘 베닛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FA로 나가면 1,000만 달러 이상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이 플레이오프 때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에크블레드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지금 정도의 수준의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었고 마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수준이 될지 좀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때 주가가 또 이제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플로리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잡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닛 선수 계약 조건 같은 경우는 첫 5시즌에 NMC가 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2시즌에는 이 3031 시즌에 20팀 거부 그리고 이제 3132 시즌이죠. 오타가 났습니다. 3132 시즌이에요. 16팀을 상대로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막판 2시즌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크블레드 같은 경우에 첫 6시즌에 NMC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시즌에 31년부터 33년까지죠. 마지막 2시즌에 16팀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이제 요거 들어가 있고 마샹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시즌 풀로 NMC가 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시즌은 이 친구들을 그냥 NMC로 쭉 잡아놨다라고 이제 바라보셔도 되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 어쨌든 뭐 딱 셀러리 캡 상황을 보시더라도 빡빡하죠 이제는 이제 아주 빡빡합니다. 보시면 이제 룬델 선수까지 뭐 최소 이제 공격수에도 6명이 2030년까지 계약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뭐 로드리게스 로스타리넨 뭐 보크비스트 이런 선수들은 어쨌든 뭐 2년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로드리게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레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벌써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캡이 좀 오버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존스, 에크블레드, 포스링 요 3명의 선수가 적어도 203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뭐 무난하게 미콜라는 장기 계약 때릴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건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어쨌든 뭐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주축으로 물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인 로스터를 기준으로 공격수 12명에 수비수 6명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2030년까지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이제 전력의 변화가 큰 폭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보여줬었다. 근데 이제 최근 3시즌 기준으로 3시즌 연속 스탠리컵 결승 간 팀이잖아요.
그 힘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올 시즌부터 셀러리 캡이 좀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또 이제 제가 또 후토크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운이 좀 좋아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운이 좋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NHL 셀러리 캡 이거 제가 옛날에 2월 달에 했던 거 그거 이제 좀 셀러리 캡 자세하게 다뤘던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추정치 앞으로 이제 올라갈 추정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셀러리 캡 더 초창기 때는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굉장히 완만하게 오른 구간들이 있었죠. 그죠? 완만하게 오르는 구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보시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플랫캡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무렵에 재계약 크게 해야 되는 팀들이 좀 손해를 본 팀들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시카고 블랙호크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캡을 이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빡센 상황이 나와가지고 첫 우승 때부터 점차적으로 선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우승 때부터 2010년 때부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2019, 2021 이때 딱 코로나 시즌에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플랫캡이 오면서 결국은 일부 선수들이 쭉쭉 빠져나갔죠. 블레이크 콜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냐 맥도너도 중간에 빠져나갔었고 하지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캡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림이 나왔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8,800만 달러에서 이번 시즌 9,5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내년 시즌은 1,000만 달러 1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 1억 1,300 이거 제 이제 캠 때문에 잘렸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2627 시즌에 1억 400만 그리고 이제 2027-28 시즌에는 1억 1,300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거의 한 900만 달러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가 좀 용이한 상황이 됐죠. 다른 때보다는. 그 과정들에서 사실 이번에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샐러리 캡 시대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각 팀들이 재계약 과정에서 전력이 약화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결국 시카고도 이제 그런 그게 있었고 템파베이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플로리다는 운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딱 올라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슬슬 주축 자원들을 잡기가 어려워진 딱 상황이 왔는데 캡이 튀어버렸죠. 이러니까 이제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토론토 같은 팀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또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입장에서 고무적인 소식이죠. 조금 더 고무적인 소식은 예정보다 조금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예상치보다도 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거. 이것도 이제 고무적이겠죠. 왜냐면 앞으로도 로스타리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콜라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계약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땐 좀 특히 좋아 보이는 계약은 에크블레드입니다. 에크블레드가 일단 이제 지난 계약보다 140만 달러가 연평균으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땐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요것도 줄어든 것도 좋은 부분.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샐러리 캡이 크게 올라감에 따라서 인플레가 오고 있죠. 지금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죠? 막 300만, 400만 예전에 뭐 100만 달러 같은 느낌의 1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 느낌의 선수들이 300만, 400만 이런 선수들이 꽤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캡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특히 좋아 보이는 계약은 좀 에크블레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연평균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캡 차지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750만 달러 계약을 맺을 때 연평균 10 그러니까 이제 전체 샐러리 캡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610만 달러는 전체 샐러리 규모의 6.39%밖에 차지를 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부분은 역시나 탄탄한 조합을 여전히 유지를 했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내년에도 탑 4는 공고하게 유지될 겁니다. 포어슬랭 에크블레드 그리고 미콜라 존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주 공고하게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세스 존스 최초에 영입을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크블레드의 재계약을 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른손잡이 사이즈 크고 또 에크블레드가 할 수 있는 경기력을 굉장히 많이 존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포르슬링의 이제 이 에크블레드가 만약에 기량 저하가 좀 크게 보이고 만약에 이제 그 계약 조건 자체가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에크블레드는 어쨌든 이제 좀 존스로 대체할 생각도 좀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처음에 존스를 영입을 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느낌의 말씀을 존스 영입할 때 드리긴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따봤을 때는 역시나 그 구관이 명관이다. 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담 중에 딱 이제 그게 딱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세스 존스 선수가 포르슬링이랑 조합을 가져갔을 때보다 미콜라랑 조합을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았었어요. 이제 기대 실점값 같은 경우에도 기대 실점값 차이 같은 경우에도 미콜라 존스가 나왔을 때는 양수 1.1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두 선수가 빙판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기대 실점값, 득점 실점, 득실 마진이 차이가 없었지. 거의 차이가 없죠. 뭐 마이너스 1이랑 0은. 근데 이제 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 이제 양적 운영을 얼마나 잘했느냐, 상대적으로 잘했느냐. 이것도 이제 54.3%, 54.3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58.1%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콜라 존스가 조금 더 아다리가 잘 맞는 모습.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A라는 선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숫자로 이렇게 따져보나 어떻게 보면 뭐 기량적으로 따져보나 뭐 나이적으로 따져보나 근데 대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까보면은 그 미묘한 부분들의 차이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예시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세스 존스를 영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포르슬링이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출 정도의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값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에크블레드를 좀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러슬링 에크블레드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결국 1라인으로 출전을 해서 기대 득실 차이도 플러스 7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빙판 위에 올라갔을 때는 득실이 41득점할 때 29득점 플러스 12가 나왔고요. SAT 같은 경우에도 56.3%. 이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 에크블레드랑 포르슬링이 올라왔을 때 5대5 상황에서 전체 슈팅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56.3%. 그러니까 뭐 상대는 이제 당연히 100%를 갈라먹는 거니까 상대방이 이 조합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슈팅 운영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셔도 크게 이제 어폐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탈한 자원도 있죠. 네이트 슈미트 선수, 그죠? 슈미트 선수가 이제 결국은 올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했고, 결국 이제 유타로 갔네요. 어쨌든 이제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자리도 제프 피트리 선수로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매 시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그 최근에 스탠리컵 3번 우승을 한 팀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로리다, 베이거스, 그리고 템파베이. 왜 이 팀들이 이제, 사실 이 팀들이 요즘에 세금 때문에 이득 본 것 같은 그런 좀 프레임이 많이 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메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이제 하게 될 텐데, 특집으로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그냥 살짝 여기서도 언급을 드리면은, 플로리다가 요즘에 진짜 잘하는 게, 베테랑 자원들을 굉장히 염가 계약해가지고 재미를 진짜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베르 에크말라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바이아웃 된 다음에 영입해가지고 굉장히 쏠쏠하게 활약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는 휴미트 선수가 그 대상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피트리는 바이아웃은 아닌데 올해는 이제 피트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베테랑 그리고 이제 슈팅 기여가 가능한. 굉장히 또 이제 이 세 명의 선수들은 모두 이제 굉장히 깔끔한 슈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트리 같은 경우는 슈팅 톱 스피드가 161.98km 상위 4%, 그리고 슈팅 평균 속도 같은 경우도 117.65km가 나오기 때문에 상위 11%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좀 이제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입들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뭐 베닛이랑 이게 영입이 안 좋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특히 좋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원론적인 부분에서 3연패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죠? 3핏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이제 결국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NHL에서 이제 67년에 리그가 확장됐죠. 그죠? 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67년 이전까지는 이제 사실상 오리지널 6만 이렇게 해먹는 해먹다라고 하면 안 되지. 있었던 시기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또 생겼다 없었고 이런 팀들이 또 이제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리지널 6를 이제 거의 다 이제 오리지널 6 기반으로 돌아갔었던 리그였었고,
근데 이제 67년에 결국 이제 큰 폭으로 리그가 한번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장을 하면서 이제 지금 32팀 체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67년 확장 이후로 3연패 작성한 팀이 76년, 77년, 78년, 79년 몬트리올 4연패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도 80년, 81년, 82년, 83년 이렇게 4연패를 했었습니다. 요 두 팀이 확장 시대 이후에 3연패 이상을 작성한 팀들입니다. 물론 이제 확장 시대 이전에는 이제 5연패까지 한 팀이 있었어요. 몬트리올로 5연패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제 6팀 중에서 우승하는 거랑 32개 팀 중에서 우승하는 뭐가 어렵냐라고 하면은 뭐 명명백백하죠. 어떤 게 더 어려운지는. 그래서 이제 북미 스포츠에서도 3연패가 사실은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예, 북미 스포츠 기준으로도 3연패가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NBA 레이커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LA 레이커스가 2000년에서 2002년 이제 이렇게 이제 3연패를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MLB에서는 뉴욕 양키스 98년에서 2000년 이렇게 3핏이었고, 그리고 NFL 같은 경우에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1965년에서 67년까지 우승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1965년은 NFL 챔피언십 게임이라고 불렸었던 그 조금 다른 그죠? 좀 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그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분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65년은 포함이 안 돼야 된다. 근데 아니 우승했으니까 65년 포함해 뭐 이런 이제 이런 느낌이 좀 갈리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MLB랑 NBA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북미 스포츠 자체에서 3연패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플로리다가 기대를 크게 일으키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뭐 리핏을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굉장히 적합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팀의 큰 색깔과 굉장히 맞는 색깔의 자원들을 영입을 한다라는 거. 이제 사실 이게 또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플레이오프 때 되면 뭐 항상 이제 좀 제가 언급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피지컬 스포츠에서는 역시나 피지컬 활용도의 중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콘택트 스포츠, NHL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콘택트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지컬적인 능력 자체를 포함을 하는 팀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예쁜 하키를 하는 팀들. 그렇죠. 막 이제 좌우로 막 패스 막 기깔나게 해가지고 막 공격 지역에서 화려하게 골 넣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트랜지션 게임 빠르게 해가지고 그냥 뭐 재미 봐가지고 이렇게 막 정규씬에서 막 그런 걸로 재미 봐가지고 하는 팀들이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많이 재미를 못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뉴저지 데빌스 같은 팀들도 그런 팀이고, 그리고 템파베이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연패하기 직전에 1819 시즌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수상을 할 때는 좀 이쁘게 하키를 하는 팀이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격 지역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이제 패스워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깔끔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예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한테 수입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공략을 당하면서. 근데 이제 플로리다는 피지컬 활용도를 굉장히 잘하는 느낌의 하키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과정에서도 좀 3연패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력도 그대로 지켰고,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공격의 줄기는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이번에 결승 리뷰 요거 한 거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결승 리뷰할 때 사실 이 이야기를 다 했죠. 1-2 기반의 전방 압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지역에서 탈출하는 부분을 이제 미연에 차단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슈팅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공격 지역에서 먼 거리라든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이후에 또 공격수를 빠르게 집어넣으면서 재탈취해서 다시 이제 퍽을 끌어올린다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뭐 2-on-2 상황에서 이제 이 마무리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공격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살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선수진이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그 과정이고, 실제로 이제 플로리다는 역시나 이제 풍부한 활동량을 가진 선수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선수들이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첫 체커를 집어넣는 부분이라든가 두 번째 체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이 하프보드 쪽으로 좀 깊숙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벽으로 이제 나오는 패스 차단하는 그 길들,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죠. 예전에 플레이오프 결승 리뷰할 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활동량이 중요한데, 일단 플로리다 팬서스가 60분 평균 기준으로 15.3km를 뛰는 팀인데 리그 전체에서 1%에 해당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 베니 선수 같은 경우에도 16.72km를 뛰면서 상위 5%에 해당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풍부한 활동량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또 핀치를 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는 기본적으로 또 고득점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팀이죠. 결국 이제 포인트 샷을 또 아주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이제 뭐 스크리너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2-on-2에서 이제 턴오버를 만든 다음에 원에 해당하는 선수가 이제 슬롯 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득점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사실 고득점 지역에서 이렇게 또 확률 높은 슛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플로리다가 고득점 지역 슈팅 667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위 10%에 해당하는데 베닛이랑 마르샹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득점 지역의 슈팅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 숫자 같은 경우는 129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위 23%. 그럼 베닛이랑 마르샹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편이죠. 뭐 슈팅 성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고득점 영역을 굉장히 잘 공략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베닛이랑 마르샹 역시나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다라는 거죠. 뭐 부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좀 신경을 긁는 플레이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커척이라든가 상대방이 정말 심기를 박박 긁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베닛이랑 마르샹. 실제로 이제 마르샹 영입을 할 때도 야 1라인의 뭐 1라인의 커척, 2라인의 베닛, 3라인의 마르샹 이렇게 물론 실제로는 베닛이랑 커척은 같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배치하면 상대방이 쉬어갈 틈이 없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어쨌든 그건 부가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 슈팅 자체도 많이 가져간다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슈팅 같은 부분도 플로리다가 상당히 많이 가져간 팀이에요. 이제 리그에서 이제 595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리그 상위 4%. 골도 이제 21골 기록하면서 상위 17%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에크블레도 마찬가지입니다. 74개 기록을 했고요. 상위 11%. 그리고 이제 골 숫자는 좀 적지만 그래도 뭐 상위 30%는 되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먼 거리에서 일단 포인트에서 강력하게 때리는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에크블레드. 그리고 포러슬링도 안 그래 보이는데 슛 진짜 센 선수거든요. 그리고 미콜라, 쿨리코프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반이 잘 갖춰진. 그리고 이제 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선수들도 벗어나지 않죠. 이렇게 이제 측정치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 시즌 또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 올 시즌 플로리다 좀 부상이 아름아름 꽤 있는 편이었죠. 그죠? 커척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포네이션스 이후로는 쭉 결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르코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뭐 시즌 중간에 부상 당한다라든가 물론 이제 또 돌발 변수 나온 거는 누구냐 그 약물 복용으로 이제 에크블레드가 걸려가지고 20경기 출장 정지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막 무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빠지고 얘 빠지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좀 뛸 수 있을 것 같으면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 좀 뛰게 하면서 어떻게 왜냐하면 플로리다 팬서스가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후반기에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면서 막 와일드카드로 내려갈 뻔하고 그런 적도 있긴 했었거든요. 정말 이제 오타와랑도 엄청나게 좁혀졌었던 그런 상황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를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막 진짜 그 왜 우리 뭐 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야구에 나오는 그 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무리하게 예를 들면 부상인 선수를 출장시켜가지고 이제 뭐 갈아먹는다라 그런 것도 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막판 몇 경기에서는 또 이제 이 주전들 싹 빼면서 또 이제 뭐 무리 안 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죠. 사실은 2023년에 보스턴 브루인스가 저는 가장 패착이었던 것 중에 하나. 물론 이제 그거 하나뿐만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시즌의 막판에 몬트리올이랑 보스턴이 경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스턴이 의미 없는 경기였습니다. 보스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경기를 이기나 마나 하는 그림이었고 시즌 최후반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파트리스 베르제롱 선수를 냈다가 결국 이제 몬트리올전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첫 4경기 1라운드 첫 4경기로 베르제롱 선수가 못 나왔고 5차전부터도 제 몸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선수들이 그냥 이제 무리 없이 쉬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쉬게 하면은 이거 단점은 정규 시즌의 순위는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좀 무리해가지고 순위가 올라가면은 뭐 진짜 뭐 디비전 1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2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홈아이스를 좀 더 일찍 먹고 뭐 이제 1, 2라운드 굉장히 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3라운드에서 실제로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는 올해 대부분의 라운드에서 원정이었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좀 노련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단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장기 계약 잡힌 대부분의 선수들이 비슷한 나이대에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마르샹 같은 경우에도 왜 마르샹이라고 썼냐? 마르샹 같은 경우에도 마르샹은 좀 나이가 많지만
존스, 바르코프, 라인하트, 에크블레드, 포르슬링, 베니 버헤기 30살, 29살이고요. 그리고 커척 선수 27살이기 때문에 20대 이제 중후반, 후반, 30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사실 전성기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축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지금 3핏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의 게임 플랜 자체가 피지컬 요구가 좀 심한 경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핀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압박 같은 경우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피지컬 요구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샷이라든가 먼 거리에 슛을 때렸을 때도 그걸 이제 공격수가 다시 이제 재탈취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동작들이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최근 들어서 플레이오프 굉장히 길게 가고 있죠. 3년 연속 결승을 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선수들의 몸에 좀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에 커척 선수도 어느 정도는 그 연장선에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좀 플레이오프에서도 경기를 쭉 많이 뛰었었고, 그리고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플레이오프에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대로 결승전은 몸 상태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지컬 좀 부담이 가중이 좀 되는 부분이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뭐 부상을 당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커리어 마감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진짜 30줄 넘어가가지고 조금은 이런 좀 치명적인 부상 때문에 커리어를 뭐 당장에 최근에도 뭐 셰이 웨버라든가 뭐 캐리 프라이스라든가 이런 예시들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플로리다도 선수들의 이제 피지컬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샹을 잡기 위해서 금액이냐 기간이냐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기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기간을 선택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조금 덜 주더라도 6년 계약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제시를 해서 37살의 노장 선수에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말샹 선수는 43살까지 계약이 잡혀 있습니다. 525만 달러 연평균에 NMC도 6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계약을 덜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샹은 대놓고 나이가 많지만, 아까도 보시면은 대부분이 지금 어쨌든 30줄에 이제 조만간 들어오는 이런 상황, 1, 2년 하면 이제 다 30줄 들어오고 그런 상황 나올 거 아니에요. 주축 선수들이. 그렇게 되면은 나이로 인한 피지컬 능력이 결국 전화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압박의 스피드, 그리고 이제 재탈취를 들어가는 이런 이제 한 템포가 정말 반 템포 늦어지고 한 템포 늦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만 해도 상대방이 뚫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림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위험성 같은 부분은 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선수들을 결국 대부분 지키는 데 성공을 했고, 아직까지는 전성기가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성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샹도 한 40살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스탠리컵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부터 플레이오프를 2030년까지 못 나가도 상관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최근 3시즌 동안 3번의 결승전에 그 2번 우승.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상관은 이미 이제 성과를 볼 만큼 봤다라는 거죠. 2번이나 우승을 했고 3번 연속 스탠리컵 결승을 진출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다이너스티라고 가려고 하면은 한 5년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다라고 이제 앞에 이제 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2, 3년 정도 이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2, 3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스탠리컵 윈도우는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한 2, 3년 지난다라고 해도 이제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30대 이제 초중반이 중반이 좀 될랑말랑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한 3, 4년 지나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2, 3년, 그리고 말샹 같은 경우도 한 40살까지는 괜찮은 느낌일 거고,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2, 3년간의 이득을 극대화해서 우승을 한번. 그리고 올해도 뭐 충분히 3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노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승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이제 뭐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스포츠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능성 자체는 있지 않는가. 근데 어쨌든 정말 2, 3년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정말 리그에서도 정말 큰 포스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득을 정말 한 번 더 본다? 이런 느낌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프랜차이즈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게 이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이렇게 이제 플로리다 뭐 오늘은 어쨌든 계약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좀 강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획으로 플로리다, 템파베이, 그리고 이제 뭐 베이거스 이런 팀들이 왜 이제 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이제 팀의 이제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예,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